둘이 살면 214만 원은 있어야지. 최소 생활비 왜 그렇게 필요할까? 에이, 둘이서 214만 원씩이나?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갓 결혼한 새내기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살림을 시작하고 보면 214만 원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로 월 214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왜 둘이 살면 최소 214만 원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이유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얼마나 빠듯한 금액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고정 지출. 우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 지출부터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고정 지출 항목으로는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식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주거비 전세나 월세, 자가라면 대출 이자와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비싼 시대에 수도권에서 적당한 집을 구하려면 월세만 해도 최소 5,060만 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TV 등을 합치면 부부 합쳐서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죠. 교통비,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출퇴근이나 외출 시 교통비는 필수입니다. 유류비, 대중교통 요금, 차량 유지비 등을 합치면 2,030만 원은 기본입니다. 식비, 삼시세끼, 간식, 외식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5,060만 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료, 실손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등 각종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부 합쳐서 2,030만 원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공과금, 생필품 구입 비용, 경조사 비용 등 자잘한 지출까지 합치면 고정 지출만 해도 15만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2. 예상치 못한 지출, 변동 지출. 고정 지출 외에도 예상치 못한 변동 지출도 항상 발생합니다. 의료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은 직접 부담해야 하죠. 경조사비,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경조사가 생기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야 합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많을수록 경조사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여가문화 생활, 영화 관람, 여행, 취미활동 등 여가문화 생활에도 돈이 듭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여가문화 생활은 필수적이죠. 자녀 양육비, 아이가 생기면 분유, 기저귀, 의류, 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 지출이 급증합니다. 아이가 클수록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지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동 지출까지 고려하면 최소 생활비 214만 원은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빠듯한 214만 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월 214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빠듯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맞벌이 신혼부부 어씨와 B씨. 어씨와 B씨는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둘의 월 소득은 합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월세 70만 원,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15만 원, 교통비 30만 원, 식비 60만 원, 보험료 30만 원 등 고정 지출만 해도 벌써 2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동 지출까지 발생하면 매달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2. 외벌이 부부 C씨와 D씨. C씨는 외벌이 가장이고 D씨는 전업주부입니다. C씨의 월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출이자 5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식비 50만 원, 보험료 20만 원 등 고정 지출만 해도 165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분유, 기저귀, 의류 등 자녀 양육비 지출이 추가되어 생활은 더욱 빠듯해집니다. 사례 3. 은퇴 부부 E씨와 F씨. E씨와 F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의 월 소득은 합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가라도 관리비, 재산세 등 주거 관련 비용이 발생하고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면서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조사 비용이나
여가부나 생활 비용까지 발생하면 매달 빠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214만 원. 숫자 뒤에 숨겨진 부부의 빠듯한 현실. 월 214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최근 발표된 2023년 기초연금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월 214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랜 기간 가계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다양한 부부들의 경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214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생각보다 빠듯하고 치열한 부부의 삶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일꾼 많던 신혼부부,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맞벌이를 하는 30대 초반의 어씨 부부는 결혼 3년 차입니다. 두 사람의 월 소득은 합쳐서 450만 원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꿈에 부풀었던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 80만 원의 관리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통신비, 교통비, 식비 등 고정 지출만 해도 200만 원 가까이 나가죠. 아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어씨 부부는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인해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생각해 직접 요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경조사나 병원비 지출이라도 생기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사례 2 외벌이의 아이까지 끊이지 않는 걱정. 40대 중반의 B씨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아내는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B씨의 월 소득은 350만 원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아이가 둘이다 보니 생활비 부담이 큽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식비,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B씨는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싶지만 주변 아이들과 비교될까 봐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을 살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외식은 엄두도 못 내고 여행은 언감생심입니다. 사례 3 은퇴 후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60대 후반의 C씨 부부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월 소득은 합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고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젊을 때 조금 더 저축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병원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C씨 부부는 식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며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전문가의 시선 214만 원, 결코 넉넉하지 않은 금액. 위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214만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금액이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요즘 214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부부들은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안정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최소 생활비 숫자가 아닌 우리 삶의 현주소. 최소 생활비? 에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한 최소 생활비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최소 생활비 그 이상의 의미.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로 월 214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준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뿐 아니라 건강유지, 사회활동 참여, 문화생활 향유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정책 수립의 기준 정부는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따라서 최소 생활비는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14만 원 숫자에 담긴 무게. 그렇다면 214만 원이라는 숫자는 과연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 등 필수 생활재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주거비 부담 전월세 가격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월세만으로도 최소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증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등 개인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최소 생활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최소 생활비 214만 원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개인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론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최소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 생활비, 그것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기준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입니다.